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국제무역연구원의 김병희 실장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오셔서 휴가도 가셔야 되는데 휴가도 못 가시고 이리 오셔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일부에서 우리 발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고객을 먼저 생각하라. 그래서 지금 저 고객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이게 저희들이 지난주 15일 날 우리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비전 선포식을 할 때 우리 비전에 대한 요약을 딱 3분 50초로 요약한 겁니다. 이걸 보시고 그거 비전 얘기는 이 책에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책이 저희들이 진짜 심혈은 기울이지 않았지만 열심히 쓴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좀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비전을 하면서 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동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후 한국전쟁으로 산업기반 대부분이 파괴된 한국은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의 비관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무역은 눈에 띄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의 저성장 탓도 있지만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고비용 산업 구조와 신성장 동력 창출 미흡 등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국가, 기업,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심화되는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우리 무역이 안고 있는 양적 성장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가치 중심의 무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밸류7 플러스 전략을 제언합니다. 무역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수출 금액보다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부가가치 높은 상품과 서비스로 수출을 명품화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열정을 가진 마이크로 글로벌 기업과 개인들 누구나 세계 시장에 뛰어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ICT로 제조업을 스마트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잠재력이 큰 문화 콘텐츠, 마이스 등 서비스 산업을 글로벌화해야 합니다. 국제 표준에 맞는 친환경 상품을 개발하고 주력 산업을 녹색화해야 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증가에 대응해서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시아 경제통합의 허브로서 디지털 거래 확산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규범의 확립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래는 무형의 가치가 중요해집니다. 문화적 감성과 R&D, 디자인, 서비스를 결합하여 신흥 중산층에 다가가야 합니다. 해외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함께 만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제안하는 밸류7 플러스 전략의 대전제는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입니다. 기업가형 국가는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 모델입니다. 기업은 변화의 본질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업가형 국가라는 대전제 아래 밸류7 플러스 전략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2030년 한국무역은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함을 갖추고 한국 경제와 세계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역구조도 수출 부가가치율 65%, 중소기업 수출 비중 45%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그 결과로서 수출 1조 달러, 무역 2조 달러 달성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선진화된 구조로 세계 경제와 조화되는 한국무역. 이것이 바로 2030년 한국무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비전을 처음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우리 비전의 컨셉을 뭘로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산업별로 우리 주력 산업 자동차, 선박, 또 무슨 섬유 이런 산업들이 어떻게 가서 어떤 모양으로 가서 어떤 양적 성장을 이뤄야 되는가 이런 것이 보통 기존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제는 그런 양적 성장이 성공을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무역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무역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기본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밸류라는 단어를 찾아냈고요. 밸류 그래서 7가지 밸류 업그레이드 전략이 저희들이 밸류 7 플러스 전략입니다. 좀 한번 간단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우리가 그러면 왜 이 밸류 7 플러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수출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2만 달러 전인차고 금융위기 이런 걸 할 때마다 경제 회복을 주도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것보다도 이 무역 성장의 원인이 뭘까? 바로 저는 인적 자원과 기업가 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되게 중요해지는 지금 미래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발표하신 분들이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벌써 우리가 60년대, 70년대도 저희들이 무역 인재와 기업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렸다. 다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정부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인적 자원과 정부의 정책이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양적 성공을 가지고 지금까지 국가 발전이 이렇다면은 이것이 이제는 그렇게 성공의 모델이 될 수가 없다. 사람과 정부의 정책이.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된다. 저희들이 그런 컨셉으로 사실은 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5가지 성취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취를 했습니다. 9번째로 1조 달러 달성하고 세계 6위 올라서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교수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제가 저번에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수출 제품을 찾으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다 컴퓨터로 갑니다. 모바일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찾아야 되니까 아이템을. 근데 과거 60년대는 어디로 갔냐면은 산으로 들러갔습니다. 이제 바다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70년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FTA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이 지금 정체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18개월 연속 수출 감소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03년부터 저희들이 수출 증가율을 그린 건데요. 여기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빼고는 굉장히 1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는 15년까지 연평균 마이너스 1.3% 성장. 이렇게 수출이 이렇게 우리 굉장히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2011년도에 72%를 유지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23%로 추락했습니다. 수출의 부가가치율도 부가가치율이 늘고는 있습니다. 50%에서 55% 늘고는 있지만 이게 10대 수출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10대 수출 국가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가 85%입니다. 티바에서 OECD 티바에서 발표한 거면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본이 85%고요. 미국도 85%고요. 독일이 75%고 중국이 68%입니다. 근데 한국은 얼마냐? 58%입니다. 서비스와 상품을 합쳤을 때. 그래서 우리 부가치는 좀 늘고는 있지만 이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이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뭐냐?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계산한 무역연구원에서 개발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수출하는 것 중에서 수입을 유발한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국내에 떨어지는 외화 가득 이 부분을 우리 부가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가가치율이 지금 그러니까 100을 수출하면은 남는 건 55만 우리나라에 남고 나머지는 45는 다 외국으로 부가가치가 날아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출을 이렇게 정착하게 만드는 원인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외 경기적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각 구조적 요인을 보면은 뭐 해외 생산이 확대되고 주력 산업이 고령화되고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수출 같은 수출 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 활동을 하는 업체들의 비중이 한국은 2.7%에 불과합니다. 근데 독일은 10.8%고요. 미국은 5.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부족한 거고요. 근데 대외 변수를 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뒷부분에 가기 위해서는 대외 변수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대외 변수에 이제 뭐 세계 경기 저성장이 기조되면서 무역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누누이 얘기했죠.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산업과 생활에 지금 너무 많이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 무역에 연결을 하면요. 실제로 4차 산업이 되면은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스마트 팩토리가 생기면서 사람의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인건비가 줄어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저임금을 가지고 해외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 경쟁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리쇼어링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왜? 외국에 가서 인건비를 따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가치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이 새로 생기는. 그래서 인건비가 줄고, 인건비가 줄면서 무역이 이제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 이제 그 자국에서 소화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무역 규모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이 발달하면은 디지털 거래가 확산이 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주제가 또 디지털 거래인데 디지털 거래가 확산되면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거래의 가장 특징은 무상 서비스입니다. 이메일 같은 거 다 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디지털이 없을 때는 뭐 패킹해서 나가던 것들이 이제는 다 이메일로 나가니까 더 이상 집계도 될 수도 없고 일단은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무역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은 미래에는 우리 무역을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 안 좋은데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무역을 포기해야 되냐.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부존 자원이 전혀 없어요. 인구도 0.7%고요. 면적도 세계 0.07%에 불과합니다. 이런 국가가 이제는 부존 자원을 수입을 해서 우리 생활을 하려면은 외화가 필요합니다. 외화가 필요할 때 바로 외환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해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이제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국경 간의 어떤 경계가 희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화하지 않으면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무역 환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도 이 새로운 산업 및 무역 업그레이드 전략을 통해서 이 무역 구조 개선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 70년의 성공의 역사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출의 변방국가로 전락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중요한 갈림길에서 과거의 성공신화에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미래의 산업, 기술, 무역 트렌드를 좀 미리 살펴보고 우리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을 7가지를 만드는데 그거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화면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세계경기 저성장, 기술의 파괴, 산업과 경계의 파괴, 산업의 재편, 와해, 융합 이런 걸 가져올 거고요. 디지털 거래의 확산,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의 성숙, 심지어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파기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산층이 부상하고요. 화석연료가 퇴조하고 새로운 통상 이슈가 생기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두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이 2012년도에 7%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 성장률을 보면서 중속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제조 강국으로 올라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굉장히 많은 어떤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의 발전과 중국의 어떤 구조 개혁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중국이 됐는지 중국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7가지의 요소에 다 영향을 주고요. 이 7가지 요소도 서로 간에 융합이 되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트렌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책에 잘 나왔으니까요.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7가지 트렌드로 인해서 세계 무역은 규모가 축소되고 우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발생하고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가 존재하고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의 우리 양적 성장의 어떤 구조적 한계가 이게 더 이상 성공 모델이 될 수 없는 이런 성공 모델이 파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수출의 구조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경쟁력을 좀 선진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7가지 부가가치 업그레이드 전략인 밸류 7 전략을 저희들이 발표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7가지 전략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뭐 무역의 틀을 바꾸자, GVC의 전후방의 주역이 되자, 수출 엔진의 3S로 그래 아까 했던 얘기들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가 3가지만 좀 중요한 이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밸류 7 전략을 했을 때, 7 플러스 전략을 했을 때요. 사실 6가지 무역의 중요한 요소를 고려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사실 무역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어서 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프로덕트 개념, 상품의 개념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플레이어, 이 주체의 개념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켓, 시장의 개념을 좀 고민했고요. 네 번째는 메소드, 우리의 무역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2PM이라고 그럽니다. 2PM이라고 그러는데 그 2PM 전략과 다음에 우리가 컨셉을 한번 고민했어요. 부가가치로 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좀 고민했습니다. 이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전략을 짜본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전략이 다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잘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더 목표를 잡은 거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무역의 틀을 바꾸자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 수출 금액보다는 이제 부가가치 창출이 우선이다. 오른쪽 밑에 표를 보시면은 기존 무역과 밸류 7 플러스 무역의 비교를 보시면은 기존 무역은 물량 기준이고 금액 기준이라면은 이제는 무역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관 기준 무역이 우리의 어떤 무역의 평가를, 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소였다면 이제는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에 대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는 이런 무역들을 다 이제는 부가가치를 우리가 우리 수출 경쟁력의 지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음에 상품의 이동이었다면 이제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아이디어, 기술까지 또 이동하는 걸 다 잡아야 된다. 다음에 주체가 과거에는 전문적인 어떤 특정 기업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국민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게 저희들이 이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작은 도시도 자신만의 전통과 매력을 가진다면은 이 도시의 이미지와 도시의 브랜드를 수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도시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선진국의 어떤 혁신 기술들을 우리가 빠르게 습득해 수용해서 빨리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했다면은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게 더 이상 통역이 되지 않는다.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수출의 명품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수출의 명품화라는 게 어떤 상품에 이런 게 아니고 가치를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됐고요. 수출 엔진 이건 다 얘기된 거예요. 다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앞서가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금 전체 수출의 0.3%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1.9%고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더 할 게 많아요. 온라인 쪽은. 이 온라인 쪽이 사실은 부가가치가 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수출을 잘 하려면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좀 시작부터 끝까지 종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지금 새로운 개념인 플랫폼을 좀 선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플랫폼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건데요. 이 미래에 어떤 기업이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고 선점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이 플랫폼 시대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는 소비자가 상품의 기획과 홍보,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실질도 관여하게 됩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였는데 이제는 뭘 하냐 물류, 금융, 여행, 그다음에 컨텐츠까지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부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산업을 파괴하고 확산할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이크로 글로벌 기업을 키워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미래의 경쟁력의 핵심이 뭐냐고 봤을 때는 일단은 중소기업의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 왜?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다면은 과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 비교율에 있던 어떤 해외 시장 정보, 해외 바이어 정보, 마케팅 정보, 전문 정보, 인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중소기업이 민첩성과 창의성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대기업을 따라갈 수 있다.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미래 무역 인재입니다. 무역 인재가 과거에는 무역 실무 지식, 상무 지식이 중요한 경제개혁 요소였다면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중요한 게 아이디어가 뭐냐. 두 번째는 혁신 기술을 인지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무역의 중요한 경쟁력의 인재 요소가 되겠다. 여기에 어제 보니까 데이터를 활용 능력,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통장 질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이 디지털 거래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통상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제거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TPP에서 중요한 요인들이 중요한 게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기술이 발전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이 발전하면은 생명 윤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밸류 7 플러스 전략을 한다면은 이 선진화된 무역 구조로 세계 경제 조화되는 한국 무역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짜면서 여러 가지 좀 제약 요인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전략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짜보려고 그러더니 미래를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좀 짧은 소견으로. 그래서 어떤 부가가치를 좀 올리는 방향이 뭘까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제 부가가치로 가야 된다라는 고민을. 근데 ICT 산업이 실제로 우리 무역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 무역의 뭐 계약이라든가 서류 중심의 거래, 바이어 발굴, 운송, 대금 결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드론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또 뭐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우리 여기 무역학회 교수님들이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 연구나 새로운 이론들을 좀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좀 우리 기업들이나 정책, 정부가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